오늘 주제는요,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이상지질혈증, 스타틴 오해와 진실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이상이 생기는 이상지질혈증은 방치하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틴 부작용 같은 잘못된 정보 또 인식으로 치료를 망설이거나 중단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의료정보이사이신 박상민 교수님을 모시고 콜레스테롤 관리부터 치료 지속의 중요성, 또 스타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이상지질혈증, 스타틴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의료정보이사 박상민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타틴이라는 말이거든요. 스타틴. 이 스타틴이란 말이 있는데, 이 스타틴이 무엇인지를 끝날 때쯤에서 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 스타틴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이상지질혈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목표, 또 오해, 진실, 또 평생관리, 저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제 끝날 때쯤 이해가 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제목을 100세 시대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이제 100세 시대가 왜 100세 시대인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약간 고지혈증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또 나왔죠. 스타틴 또 나왔죠. 저 스타틴이 오늘 꼭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어떤 부분이 오해가 되고 어떤 게 뭐가 또 진실된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제 심장을요, MRI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은 심장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분에 60번 내지 90번, 또 우리가 힘들 때는 막 100번도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옆에 보시면은 이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 몸에 있어서 멈추면 이제 몸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할 때 심장이 멈추면 이제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뛰는 심장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에 있는 MRI로 해서 자동차 엔진 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 방실이 아줌마가 무려 17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6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되신 이유는 뭐냐면요, 뇌졸중입니다. 머리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는 병입니다. 이분은 가운데 있는 남자 보이시죠? 어디서 보신 듯한 느낌일 겁니다. 38세의 남자 환자이고, 이분은 38살에 사실은 심근경색으로 갔습니다. 갔고 심근경색하고 뇌경색, 경색이란 말은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딱딱해지는 이유는 피가 가서 부들부들하게 해줘야 되는데 피가 안 가니까 뇌가 딱딱하게 되고 심장이 근육이 딱딱해져 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보다시피 방금 61살짜리, 38살짜리 갖다가 저 세상을 보내는 병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거든요. 특히 오늘은 주인공이 바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피 속에 이상하게 기름진 겁니다. 피가 기름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 그게 혈관벽을 타고도 동맥경화가 되고, 동맥경화 된 다음에 그게 바로 머리에서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 심장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리가 막히면 다리 혈관이 썩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심부전, 심장이 펌프질을 못해서 죽는 병이 와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아주 안 좋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이상지질혈증 있는 사람들한테 동맥경화 안 생기게 하고 심근경색 안 생기게 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1차 예방이랍니다. 1차 예방. 그리고 심근경색, 뇌경색 된 사람이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거북이처럼 재발돼서 죽었잖아요. 재발돼서 사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은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심근경색, 뇌경색 와서 재발된 걸 재발 안 되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심근경색, 뇌경색 안 오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1차 예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여러 우리 청중들께서 그 중에 보시면은 현재 저런 병 이미 앓으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몸에 스텐트 들어가 있거나 뇌졸중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비슷한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병이 안 오게 도와주는 거. 만약에 지금 혹시 이 중에 계신다면은요, 나는 만약에 뇌졸중 안 오게 한다면 나는 뭐라도 하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예방, 2차 예방이 있는데 보통 1차 예방은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차 예방은 그때는 남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 손을 빌려야 됩니다. 아까 심근경색, 뇌경색 되신 분이 이런 몸매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멋지게 생긴 몸, 젊었을 때 몸도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 옆에 보시면은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저 4가지 중에 2개 또는 3개가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위에 보시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밑에 보시면은 그 주황색 보시면은 고혈당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고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고지혈, 3고에다가 심장 뇌경색 생길 확률이 2배 또는 4배 정도입니다. 2-3배. 하나씩만 있으면. 근데 이게 3가지가 섞어지고 저기 이제 비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분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3고에 피박 먹은 겁니다. 심장 압박감을 느끼면은 3고에 피박의 광박까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혹시 비만하지 않은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뇨병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피 속에 기름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이런 것들 4가지, 5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각각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병원은 혈압만 보고 있고 어떤 병원은 당뇨병만 보고 있고 어떤 병원은 뭐 이상지질증만 보고 있고 근데 결국은 한 마리 코끼리거든요. 아까 3고의 광박 피박이 되게 되는 코끼리. 혹시 이거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그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심장혈관병이 되는 소위 위험인자가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험인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위의 순서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다음에 비만, 흡연 이렇게 되는데 고콜레스테롤증과 이상지질혈증은 그 아까 고지혈증을 부르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상지질혈증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께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릴 때는 제일 쉬운 말이 고지혈증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중에 가장 많이 흔한 게 뭐냐? 흔한 게 바로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범죄와 전쟁. 아주 저도 재밌게 잘 봤는데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 뭐 꽉 잡고 있다 아이가 이렇게 내가 늘 서장하고 가운데 하라는 사람 이렇게 하정우 이렇게 각각에 있으면은 일을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못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잖아요. 모여 다니면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끼리 모이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니 고혈압 우리나라 치료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요. 단순 고혈압은 그중에 단순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환자 100명이면은 39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상지질혈증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또 저런 병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혈압 환자는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이 같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를 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담배 많이 안 하시는데 담배만 피우면은 그런 심장 뇌혈관 병이 생길 확률이 안 피운 친구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1.6배. 한 번 더 클릭. 자, 혈압이 있으면은요 3배 정도 더 잘 옵니다. 3배. 자, 한 번 더 클릭. 자, 이상지질혈증은 담배보다 고혈압보다 더 위험합니다. 4배입니다. 4배. 4배니까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각자가 이렇게 서로 교차되잖아요. 만약에 3개가 다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배 이상 심근경색, 뇌경색 생길 확률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지질증 있는 분들은 특히 당뇨병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자분들은요. 전 세계에서 2030년이 되면은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세계 최강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요. 오른쪽 보시면 한국 남자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 남자들도 오래 살아가지고 평균 나이 치면은 여자들은 91세, 할머니도 91세, 할아버지는 84세까지 평균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연령이 더 되신 분도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뭐 70대 중반인데 내가 내가 다 늙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위에 그 80세 되신 분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평균 수명보다 더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91세, 84세는 저거는 젊어서 요절하신 분, 교통사고 나신 분 다 포함해서입니다. 빼게 나오면은 100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병, 암. 두 번째는 심장질환, 그 다음 뇌혈관 질환. 최근에는 폐렴, 코로나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폐렴.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인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암이 안 생기잖아요. 암이 안 생기면은 플러스 아까 91세, 84세인데 거기다가 4년 더 하시면 됩니다. 5년, 4년은 더 하시면 되고, 심장병하고 뇌졸중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1년, 한 3년 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폐렴 안 생기면은 또 1년 하셔가지고 7년 더 하니까 7년, 8년이죠. 그래서 91세 더하기 7 하면은 10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는 충분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뭘로 많이 죽느냐를 따져놓은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맨 위에 그래프 있잖아요. 저 맨 위에 검정선 암이라고 돼 있죠. 암이 제일 많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저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심장질환.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녹색 보시면은 녹색이 뇌혈관 질환, 중풍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연령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통틀어 가지고 암이 얼만큼 생긴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OECD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저렇게 가운데가 있습니다. 자, 한국 보십시오. 암 발생률 OECD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더 안 생긴 나라 있죠. 저 위에 보십시오. 일본 있죠. 일본, 한국 위에 일본. 일본하고 한국이 암이 적게 발생하는데 암으로 제일 많이 죽어. 무슨 뜻인 거 아니? 심장, 뇌혈관병,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수명이 길어서 그만큼 암을 진단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암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도 이제 그 심혈관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한 이유가요. 암은 좀 미안하지만은 진단되고 나면은 이제 결국 돌아가십니다. 언젠가 돌아가세요. 뭐 빨리 돌아가시면은 6개월 또 아니 뭐 요새 약이 좋아서 또 이제 오랫동안 수명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암 환자들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씁니다. 쓰고 싶어도. 근데 심장 뇌혈관 질환은요, 진짜 오래 사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서 치료터 해놓으면 또 오래 사시고 하셔가지고 심장 뇌혈관 병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중병이 안 오기 때문에요. 아까 심근경, 뇌경색 때문에 치료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쉬운 만성질환 관리를 열심히 해주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보건소도 잘하고 있고 일반 개원 선생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나라가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아까 눈치 빠르신 보셨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오래 삽니다. 여자들은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오래 사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아까 일본이 오래 살 것 같은데 일본 남자들은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남자 오래 산 편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이 그래프는 OECD 나라의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뚱뚱한 거를 통계된 겁니다. 보다시피 앞에 보십시오. 제일 날씬한 나라, 비만이 제일 적은 나라가 자판,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저 순서가 너무 비슷해요. 자판, 코리아, 프랑스. 그렇죠? 아까 보신 수명 순서가 똑같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보셨겠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나라인데 저 끝에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맨 끝에. 비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심장 혈관병을 줄이면서 나한테 중요한 원인을 빼야겠다 하시면은 체중을 줄이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 비율을 조사했어요. 했는데 보다시피 한국 저 끝에 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 사람들 물어보서 건강하세요? 그러면 나는 아픈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기가 아프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조심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질문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바꿔서 물어봤어요.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의 이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저 끝에 한국이 제일 끝에 있죠.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계신 분 하나씩 다 물어보시면은 나 안 건강하다고, 나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고 자기가 좋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까 병들 이게 치료 안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심근경색, 뇌경색,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아까 위에 했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환증,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만성이란 말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오래됐다는 뜻. 만성질환을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급성질환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급성질환. 급성질환 대표적인 것은 심근경색, 뇌경색.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상 지질증이나 뭐 고혈압, 당뇨병, 또 비만하시고 담배 오래 하신 분들은 심장병 걱정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검진이라든지 또는 그 대학병원에 오셔도 되고요. 가슴이 아프신 분들 특히 심장 CT를 찍으면 이렇게 혈관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혈관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궁금하시면은 심장 CT를 한번 찍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혈관이 막혔어요. 막히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좀 혈관이 안 좋죠? 이렇게 가다가 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풍선도 확장시키고 스텐트, 모나미오펜 스프링처럼 생긴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개통시키면 저렇게 혈관 피가 지나가거든요. 저거를 이제 뭐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셨고, 저거는 몸에다가 이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혈관에다가 철망을 넣어놨으니까 심장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잘못되면은요, 이렇게 스텐트가 막혀가지고 저렇게 혈전 때문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치료 열심히 돈 내고 치료하고 또 나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시한폭탄 안고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케이스. 자, 결국은 만성질환을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심근경색, 뇌경색을 안 오려면은 만성질환 관리를 매일매일 차분히 하면 된다. 고혈압, 당뇨병은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신데 오늘 제가 이상 지질증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후반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심장혈관병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뭐 누가 명의가 있어 스텐트를 누가 잘 넣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갈 일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슴이 너무 아파. 이거를 이제 잠깐 아픈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나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인데. 또 머리 있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나 머리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강수연 배우도 제가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강수연 배우가 그 전날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했더니 약 먹고 좀 기다려보자 해서 약 먹고 자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야. 숨도 너무 차고. 이럴 때는 119 전화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고지혈증 또 뭐 고콜레스테롤증이 있는데 공식 용어로는 이상 지질혈증입니다. 이상하게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용어가 어려워요. 뭐 고콜레스테롤 뭐고 뭐 고지혈증 뭐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게 용어가 뭔지 궁금하시면은 저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이게 동맥경화 생기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위에 혈관에서 왼쪽 그림 있죠. 점점이 안에 혈관 떠다니는 기름, 저거를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 아직은 혈관만 떠다니는 거거든요. 떠다니는 거고, 그게 혈관 벽을 타고 들어가지고 저렇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노란 이렇게 죽처럼 생겼잖아요. 화산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 벽이 나중에 처음에는 물컹하지만은 나중에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져가지고 거기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필연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만약에 천천히 좁아지면은 혈관 벽이 좁아지게 되고요. 피가 못 가게 되고, 만약에 저게 그 기름이 혈관 벽으로 끼어드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하게 되면은 이게 불이 나는 거 화산 분출구처럼 된 게 저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긴 동맥경화가 심근경색, 뇌경색이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이 어떻게 막히냐면요. 저렇게 막힙니다. 저렇게 쭉 가다가요. 동맥경화 생기는 겁니다. 피 속에 기름이 있다가 쭉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고, 만약에 더 이상 못 나가 그러면 이제 이게 팍 터져버리는 겁니다. 터져버리면 그게 딱 혈관이 이제 혈전이 막히거든요. 이렇게 막히게 되면 저렇게 터지는 거죠. 터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심장에 혈관이 저렇게 되면은 심근경색, 뇌혈관이면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죽이 있잖아요. 저 안에가 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서 주상 동맥경화를 하는 겁니다. 저게 있으면은 지뢰가 나한테 있는 거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생기지 않도록 피속의 기름기를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이상주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이제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부어져 있는 기름을 제거해서 다시 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기름이 잘 생기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기름이 많이 생기니까 아,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영어로 bad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청소해주는 콜레스테롤에서 청소 콜레스테롤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피를 뽑아요. 병원 가시면은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렇게 큰 덩어리 있고 작은 덩어리 있고 안에 보면 노란 건 기름이거든요. 중성지방에 하는 기름인데 기름이 조금씩 저어지면서 안쪽에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단단해집니다. 저 끝에 보면은 제일 HDL 콜레스테롤 아주 단단해 보이잖아요. 저거는 이제 골프공 같은 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야구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킬로 마이크론, 저런 거 뭐 배구공 물컹한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킬로 마이크론이나 저런 것들은 커서 혈관벽을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거는 높아도 큰 문제 되지 않아.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부터는 이제 혈관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적을수록 동맥경화가 적게 생긴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고지혈증 약 드시면은 아,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도 찍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상 지질혈증은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전체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아까 기름기, 노란 중성지방,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각자가 다 높은 게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이니까 이거는 낮은 게 나쁜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집이 어지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레스테롤, 특히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LDL 콜레스테롤이 보통은 이렇게 190 이상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100 이하, 한 11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120 넘어가면은 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대충 눈대중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120 넘으면 다 높으신 겁니다. 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 HDL 콜레스테롤은 여자 남자가 기준이 틀린데 대체로 50보다 낮으면은 적은 겁니다. 적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이상 지질혈증 얼마나 될까요? 이상하게 기름이 많고 또는 HDL 콜레스테롤 적은 거. 전체 인구 중에서 제대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10명 중 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 총소 콜레스테롤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낮은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은요, 중성지가 높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 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니까 연령대로 봤을 때 지금 오신 분들은 5분의 4가 이상 지질혈증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남자들은 보시다시피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늘어났다가 나중에 70대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저기 보시면 점점 적다가 갑자기 50대 넘어서 쑥 늘어나잖아요. 저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임신을 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심장 혈관 개통에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젊은 여자가 심장병 생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폐경을 하시게 되면은, 폐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남녀가 똑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동맥경화 누구한테 많이 생기는지,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어 보이십니까?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요, 나이가 깡패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 먹었다 하면은요,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을 우리가 이제 나이 먹었다 생각합니다. 아까 생애 전환기, 딱 꺾어진 나이, 한 번 꺾인 나이 있잖아요. 그 나이가 바로 저 나이입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 끝난 나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의 가족력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력을 엄청나게 크게 봅니다. 다른 뭐 옆집 아저씨가 뭐 췌장암으로 죽었대, 나 췌장검사 해볼래, 초음파 해보고,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로 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의 어르신님께서 뭘로 돌아가셨는지, 우리 집안에 뇌졸중 환자가 많아. 그러면 그분은 뇌졸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는 꼭 가족력을 따지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있었던 병들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고혈압,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아까 콜레스테롤 낮은 거, HDL 콜레스테롤, 총소 콜레스테롤 낮은 거, 이런 것들이 5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높은 거하고 버무려져가지고 병이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자들이 보시면은요,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을 하시는데, 옛날에 어머님들은 폐경을 너무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조기 폐경, 아주 안 좋습니다.
폐경을 한 40대 난 초반에 했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병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는 또 문제가 조기 초경도 문제입니다. 우리 애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생리를 시작했어. 이것도 안 좋습니다. 여자들은 생리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심장혈관 기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가족력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셋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다 똑같이 두 사람 다 나중에 이제 심장 뇌혈관 병원 갔잖아요. 저 마지막 그 칼라 얼굴도 곧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족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스, 아까 제가 스트레스 강조했죠.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요 자꾸 먹게 되거든요.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이 먹는 게 되면은 이제 또 저녁에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을 때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래요. 나는 지금 약을 먹을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콜레스테롤 130인데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아까 그 수치는 봤잖아요. 그런데 요거 선생님 이거 어르신들 이 사전 찍어가지고 집에서 QR코드 꼭 해보세요. 저걸로 QR을 해서 하시면은요 나한테 맞는 나쁜 콜레스테롤 목표치가 나옵니다. 당뇨병이 10년 되고 또 이렇게 하셔서 아까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이렇게 위험군을 나누고요. 제일 안 좋은 게 관상동맥 병이 있는 사람은 55 밑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도달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의사 선생님께 가가지고 나는 LDL 콜레스테롤, 나는 지금 당뇨병, 나는 관상동맥 스텐트 넣었는데 왜 나는 콜레스테롤 70인데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변경이거든요. 어르신들께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진료실에서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첫 번째가 의사 선생님들 다 약을 권하려고 하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10중 8구 첫 번째마다 꼭 약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나는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체중 감량하고 생활습관 변경하고 운동하고 술 안 먹고 생선 많이 먹으면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미안하지만 고지혈증은요 먹는 걸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혈압은 정말 잘 됩니다. 당뇨 정말 잘 됩니다. 운동 조금만 하고 적게 먹으면요 당 금방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피 속에 기름기 높은 거는 내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2달 뒤에 오세요 하거든요. 그럼 역시나 비슷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먹는 거는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고지혈증, 혈압 있고 대사증후 진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시자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에 운동을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운동을 못했다고, 추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먹는 거하고 약을 동일시한 나라예요. 식약동원이랍니다. 밥하고 약이 같다는 거, 뿌리가 같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83세 사신 영조대왕 아시죠? 영조대왕은 요새로 치면 120세 사신 거예요. 당시에 83세 사셨는데 저분이 좋아하는 거 탕평채, 그 다음에 뭐 인삼 그런 거. 세종대왕 52세 돌아가셨는데 세종대왕은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충격적이지만. 그리고 몸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글 창조도 하시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북방도 하시고. 사실 이분이 좋아하는 거는 프리미엄 스테이크. 제가 속해 있는 한국진일동맥경화학회에서 아까 고지혈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할 때 이 스타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험도를 따져가지고 스타틴, 약 이름이 고지혈증 치료제, 다른 말로 스타틴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저걸 썼는데 LDL이 나는 원래 110이었는데 나는 스텐트 넣었는데 지금 80이야. 더 올려야겠죠? 최대강 스타틴. 올리고 나서 안 되면은 에제티미브 같은 거 약이 또 있어요. 저거는 저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안 되면 그 다음 주사도 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심혈관병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이 제일 중요한 약이 아까 고지혈증 치료제 한마디로 스타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스피린 드시잖아요. 아스피린 그런 약은 혈관벽이 터졌을 때 효과가 나는 약이지 저거를 치료한 약은 아닙니다. 근데 아스피린 오래 먹었으니까 혈관 좋아지겠지?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스타틴,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에제티미브, 그 다음에 주사제도 있습니다.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를 잘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기둥약은 무엇이냐? 기둥약은 바로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심장혈관병하고 뇌혈관병이 예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아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젊어서부터 스타틴을 꾸준히 먹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힘들게 돌아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심장혈관병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뭐냐면요. 가운데 파란 그래프 보이시죠? 저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25인 사람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LDL 콜레스테롤을 아주 어릴 때부터 80을 낮췄어요. 젊어서부터. 낮춰가지고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심근경색 되는 나이가 125, 나쁜 콜레스테롤이 125이면은 이 사람들은 65세 돼가지고 동창회에서 100명 모이잖아요. 그 중에 심근경색이 1명 또는 2명 생깁니다. 그런데 80으로 낮추잖아요. 낮추게 되면 그래프가 밑으로 꺾이면서 그분들은 80세가 넘어도 1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고지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막 190, 200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20살 때 갑자기 이미 심근경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담배를 오래 피우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 똑같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스타틴이 이렇게 좋은 약인데 그러면 이거 그 해는 있냐 없냐? 옛날에 한동안은요 스타틴 물에다 타자 막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새 충치 별로 없잖아요. 충치. 예, 요새 충치 없어진 이유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 서울 아리수에 전 세계 최고 수질 등급을 자랑한 아리수에다가 불소를 넣어가지고 지금은 계속 우리가 치아 이렇게 충치 치료제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심지어 수도제 타자말도 있을 정도로 좋은 약이라는 게 스타틴입니다. 다음, 오늘 만약 이번 달에 제가 고혈압 환자를 100명을 보고 나서 내년 이맘때 오십시오 하면은요, 그때는 고혈압 환자들은 3분의 2가 오십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있잖아요. 아까 4배나 높은 그 병 환자들을 100명을 치료하시면 내년 이맘때 33명 오십니다. 피 속에 기름 높아서 뭐 머리가 아프냐 어지럽냐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고혈압도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그거는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틴 이제 안 먹는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보면은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진다고, 막 다리에 기운 빠지고 막 힘이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세 가지가 스타틴의 그림자입니다. 있긴 있는데, 아까 빛하고 그림자를 보면은, 빛은 태양빛이고요. 그림자는 뭐 나무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근육 증상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나 약 먹고 이거 너무 기운 빠지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실제로 근육 증상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이 빠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인터넷 보면은 뭐 근육이 녹는다 그런 분들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100만 명 중에 1명도 오거든요. 오는데 여러분들 번개 맞을 확률 아세요? 번개 맞을 확률이 2만 분의 1입니다. 2만 명 중에 1인데요. 번개 맞을 확률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육이 녹는다는 것 때문에 스타틴을 끊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당뇨병이 좀 문제거든요. 당뇨병 눌러보세요. 예. 당뇨병 발생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당뇨가 잘 생깁니다. 비만한 사람, 그 다음에 당화혈소수 아시죠? 당화혈소수가 5.7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평소에 혈당이 높은 사람, 뭐 공복 혈당이 100 이상, 그다음 나이가 55세 이상, 좀 나이 드신 분들, 이 네 가지 중에 2개 이상, 3개 이상 되게 되면은 이분들은 스타틴 먹으면 당이 좀 오긴 오는데 안 올 당뇨가 오는 게 아니고요. 당뇨가 좀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밥할 때 소뚜껑을 이렇게 중간에 덜 익을 때 열면 김이 확 나잖아요. 나는 것처럼 당뇨를 만든다기보다는 당뇨를 빨리 진단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타틴 먹으면 당뇨가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생기긴 생기죠. 생기고 대체로 대사증후군 환자, 아까 뚱뚱한 사람 잘 생기고, 우리나라처럼 동양에서 고령의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할머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저런 위험 인자가 4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1개 있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뭔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스타틴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 혹시 내가 단 걸 너무 많이 먹지 않았는지. 단 거 그러면 모르고 먹는 단 거가 뭐 설탕 뭐 당연히 안 되죠. 뭐 백땡땡 아저씨가 이렇게 막 설탕 붓고 다니는 거 저는 막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렁설렁해요.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많이 드시면 당이 잘 옵니다.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은. 또 하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탄수화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과자, 빵, 칼국수, 라면,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다 좋아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 먹으면은 나중에 다 당으로 바뀌어서 당화혈소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내가 약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똑같지 아닙니다. 다음, 당뇨병이 생기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상 지지율증 자체가 당뇨병과 많이 같이 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더 잘생긴 척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스타틴 먹으면 이제 오해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타틴 복용할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비타민 먹으면 된대요. 뭐 홍국 먹으면 된다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다 나중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실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저런 거 저기 뭐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스타틴을 뭐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스타틴이 그 피 속에 있는 기름기가 동맥경화 돼서 나중에 병 생길 때가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뭐 내일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5년 걸립니다. 그래서 뭐 나 2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멀쩡한 것 같은데 괜히 먹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계속 동맥경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막혀서 터지는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거짓말 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진실을 알려주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데 거기다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깡통을 찬다. 네, 결국 듣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스타틴을 안 먹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약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안 먹고 싶은데 이거 먹을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게 솔깃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진료실에서 나랑 같이 고생하고 호흡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져 드리고 저희가 치료해 드리는 거지 절대 유튜브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까 조사해봤는데 의사 선생님들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그 중에 100명 중에 97명은 진료실에서 환자들 오셔가지고 나 이 약 먹고 지금 막 기운도 빠지고 막 당뇨도 생기고 또 막 이 간 수치 나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대학병원 오시면 3분, 5분 진료 보잖아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면은 또 설명해 드리려면 10분 지나가거든요. 그럼 뒤에 또 오시자마자 또 화부터 내세요, 또. 그러셔가지고 이런 가짜 정보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은데 보시려면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은 심장혈관학회라든지 심장학회에서 학회에서 하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듣게 되시면은 만약에 딱 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솔깃해. 막 확실하게 얘기해줘. 그런 경우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내가 혹시 불안해서 이걸 찾는 거 아닌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말한 유튜브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유튜브는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뭐 제 아들이 가운 입고 유튜브 딱 찍어서 저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딱 안경 이렇게 올리면서 하시면은 그거 누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반드시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전공은 무엇인지 또 그걸 꼭 따져야 되고 또 하나는 밑에다가 있잖아요. 밑에다가 뭐 이렇게 비타민이 좋습니다 하는데 밑에 링크 달려가지고 그거 사십시오. 그거 절대 안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 옛날에 건강식품 많이 사셨잖아요. 속아서 사기도 하시고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순수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욕구를 갖다가 악용하는 거. 저는 유튜브 중에 그런 유튜버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옆에 사람한테 절대로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데요. 누가 먹고 있는데 그 약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는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거 약이 뭐 이런다던데 한번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안 먹었다 나중에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중환자실 누워있으면 그분 생각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 지질혈증의 동맥경화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자기 내과 선생님, 내 주치의 그다음에 전문의 특히 이제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이분들이 전문이거든 저 같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궁금하면 한번 확인해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증상도 없고 또 피검사로 하기 때문에 뭐 혈압처럼 잴 수도 없고 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지만은 이상 지질혈증 약을 스타틴을 잘 드시면은 부작용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부작용 딱 하나. 제가 보는 제일 큰 부작용. 너무 오래 삽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국내에서 스타틴 치료에 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각각 서베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스타틴 치료를 경험한 이상 지질혈증 환자 500명, 그리고 스타틴을 처방한 의료진 3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환자 응답자의 50.8%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면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또는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복용했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보면 환자 10명 중 3명, 정확히는 30.8%가 의료진으로부터 스타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을 망설이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50.1%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고, 또 세부적으로는 간 효소 수치 상승을 우려하는 환자가 19.7%, 그리고 혈당 상승과 근육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가 각각 15.2%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스타틴 어떤 혈당과 관련된 그 안전성에 대한 결과도 있는데요.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 환자 응답자의 67.6%는 스타틴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었고, 그 중에 절반가량인 49.4%는 스타틴 복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35.2%는 우려를 느낀 걸 넘어서 실제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께서 되게 스타틴의 혈당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치료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환자 10명 중 9명은 혈당 상승에 안전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의료진의 45.6%는 혈당 고위험군을 진료할 때 혈당 안전성 근거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문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는 부분,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 부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약 드실 때 고혈압 석 달 먹고 끊는 사람 없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다 같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이라서 만성질환은 좋아졌다 끊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끊는 순간 다시 나중에 확 이렇게 리바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좀 기름지게 많이 먹었는데 한번 좀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적게 먹어보고 제가 한 2달 정도 노력해보고 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안 됩니다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빨리 약을 드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그런데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온 게 내가 약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괜찮다는 약이 들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약을 허구랑 붙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또 이제 괜히 거절했다가 나중에 또 괜히 내가 손해보면은 좀 뭔가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보통 약을 드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2달, 석 달이 또 안 오십니다. 왜냐면은 먹어서 안 먹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증상이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보통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한 석 달 정도 먹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석 달 이후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진료실 오신 이상 지지혈증 환자에게 제가 100% 약속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약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성질환이거든요. 만성질환은 전혀 급한 병이 아닙니다.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을 보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2달 동안 안 먹는다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내가 약을 먹는 게 맞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속에 동기가 생겨야지만 약을 먹게 되는 거지, 약을 먹고 싶지도 않은데 옷집에 가가지고 옷을 뭐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어떡하게 주인이 이거 입으셔야 됩니다 하고 입으면 입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 오래 못 입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 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이렇게 알게 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왜 약을 덜렁 주려고 하냐면은 약을 줘야지만 뭔가 책임이 간 것 같고 다 한 것 같고 또 환자분께 뭔가 해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내가 좀 한 2달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좀 해보고 다시 오겠다 하면은, 다시 온다고 하면은 저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오케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이렇게 다들 약을 안 드시려고 하시고 끊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작용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부작용 그러면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부작용이 뭐냐면요, 사장하고 부사장이 있잖아요. 약은 보면 약을 먹게 되면 작용이 있거든요. 작용 옆에 따라다니는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작용 옆에 따라다니는 부작용을 나쁜 작용을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부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사장, 부사장한테 부사장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뭐 사장이 좋은 사람은 뭐 부사장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작용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약이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먹어서 이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궁금하잖아요.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건 약이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어린들이시니까 옛날에 그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산천에 뱀과 개구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전에 다 잡으러 다녀가지고 없어가지고 근데 비아그라 나와서 다 자연보호가 됐거든요. 됐는데 비아그라가 처음에 나올 때 개발될 때는 처음에는 신장약으로 혈관을 확장시킨 약으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발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이 지금은 작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아그라 그런 약들은 부작용이 작용이 됐습니다. 부사장이 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구별할 게 뭐냐면 부작용을 하지 마시고 이 약에 대한 유해작용, 이상반응이란 좋습니다. 이 약을 먹고 이상반응이 온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표현을 하시는 게 좋고 부작용이란 말은 별로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소위 병을 치료하는 건 전문 치료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건 건강보조식품이잖아요. 건강보조식품에는 부작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식품이잖아요. 식품, 밥을 먹어서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문의약품, 병이 있을 때 쓰는 전문의약품, 당뇨병 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작용이 크냐 안 크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을 담그는데 구더기 때문에 장을 안 담그겠다 하시면은 며느리가 그러면 그건 핑계죠. 장을 담그기 싫으니까. 그래서 것처럼 이 작용에 따른 부작용은 일단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내가 이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으면은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물론 힘들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당뇨병 관련해서는 이 스타틴을 센 거보다는 그 스타틴은 조금 줄이고 아까 에제트밉이라는 그런 약자들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좀 순하게 약을 드시는 경우가 되면은 당뇨병 발생이 줄어들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는 그 스타틴이나 그런 약이 안 되시면은요 주사도 있습니다. 주사가 나와가지고 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 6개월이나 9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있거든요. 마치 그 백신 맞듯이.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주사도 물어보시면은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먹다가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 바로 끊는 게 맞나요? 어떤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혈당 상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너무 빠진다, 막 그런 거라든지 뭐 어디가 뭐 옆구리가 결린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스타틴을 예를 들어서 2년, 3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생겼다. 그건 절대 스타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신 거지, 문제가 생긴 거지, 그거를 스타틴 통해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통은 처음 먹기 시작한 사람이 한 일주일 이내에 생깁니다. 일주일에 생기고 나중에 뭐 몇 년 된 약이 갑자기 생기진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당뇨병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당뇨병은 이제 그 피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보시는 막 고행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은 사실은 그 랜덤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보실 거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당화혈색소입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당화혈색소를 체크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공복혈당은 그날 컨디션 좋으면 낮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전날 저녁에 뭐 좀 맛있게 먹고 나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 체크보다는 병원에서 하시는 보통 2달 내지 석 달 만에 하시거든요. 그거 당화혈색소를 체크하시고, 이 찍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쪽지 시험이고요. 쪽지 시험이고, 당화혈색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거 쪽지 시험 잘 봐가지고 나 당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왜 그래 났어요?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공복혈당을 잘못 체크하신 거고, 저는 아예 공복혈당 체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많은 선생님들께 당화혈색소 찍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괜히 그 왜 찔러서 손 아픈데 자꾸 찔러보시고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늘로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한 지 약 3개월이 지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어야 할까요? 평생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스타틴 드시면 언제부터 LDL 떨어지냐면요. 2주 또는 4주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3주 지났는데 한 달 지나면은 그 약이 할 수 있는 약만큼 떨어지거든요. LDL이요. 떨어지면서 보통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3개월째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스타틴이 워낙에 믿을만한 약이어서 쓰면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초기에만 용량을 세팅할 때만 3 내지 6개월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괜찮으면 1년에 한 번씩밖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을 먹으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고 보통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끊어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갔을 때는 세수를 매일 하다가 얼굴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세수를 그만하겠다고 똑같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피부 지성 건성 있잖아요. 뭐 내가 기름기 많이 먹어서 지성이고 또 뭐 내가 뭐 야채 많이 먹어서 건성이 아닌 것처럼 혈액이 지성이신 겁니다. 유전적으로 피가 기름이 많은 거지 그거 약으로 뭐 먹어서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수하듯이 그러니까 밥 먹듯이 그냥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끊잖아요. 그러면은 끊게 되면은 스타틴이 그 고지혈증을 싹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가둬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은요, 갑자기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탈옥을 하듯이 확 펼쳐지는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이 약을 끊게 되면은 거의 2주 이내에 다시 확 올라갑니다. 공 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에 약을 안 드린다는 게 뭐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약을 먹을 확실한 계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고 나는 이게 약을 먹는 게 맞겠네 라고 생각이 되신 분한테 드려야지만 오래 가는 거지 한 석 달 먹어보면 괜찮을지 하면은 석 달 뒤엔 더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안 먹었을 때보다 더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나중에 그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실제로 약을 끊었다가 문제된 분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개인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모아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히나 뇌경색이라든지 또는 심경색 앓으셔가지고 몸에 스텐트 들어있는데 약 안 먹는 거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두 마리 여지가 없습니다. 꼭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하고 3개월 지나서 피검사가 좋아지더라도 잘 되고 있구나. 우리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이 됐구나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걸 유지를 하셔야지 이제 철수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고 저도 혈당이 경계선이라서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하면 당뇨가 생길까봐 겁이 납니다. 저처럼 당뇨 위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약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제 스타틴을 드시는데 스타틴은 사실은 너무 센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1차 예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2차 예방은 세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 범죄자는 강력 형사가 오잖아요. 살인사건 나면 강력 형사 오는 것처럼 그런 환자들은 다 대학병원 다니시거든요. 근데 동네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차 예방 대상자들이에요. 가벼운 병입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 이렇게 조울하고 LDL 콜레스테롤 낮으면 좋다면서 막 강하게 써가지고 당뇨병 생기면 괜히 섭섭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LDL 떨어지면 좋은데 당뇨가 이거 약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스타틴을 절대 세게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하게 썼다가 약하게 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스타틴하고 그 에제티밉 아까 섞어진 약 아까 무슨 Z로 끝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제일 유명한 약들이 외국 회사 중에 약 중에는 아토젯 또 있고요. 또 그 어떤 약은 뭐 또 어떤 우리나라 약 중에도 되게 많은데 로수젯 그런 약도 있고 Z로 끝나는 거 뭐 크레젯 또 있고 또 뭐 리바로제트라는 약도 있습니다. 리바로제트라는 약이 좀 당뇨가 적게 생긴 약으로 유명한 약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당뇨가 적게 생긴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으로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나는 우리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많으니까 나 좀 단 거 좋아해가지고 당뇨병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당뇨가 적게 생긴 약으로 주세요 하면은 아까 그런 성분을 골라주고 Z로 된 약을 주시면은 조금 더 늦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당뇨가 진짜 걱정된다 하시면은 초기에는 스타틴 안 쓰고 에제티미브를만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에제티미브는 당뇨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괜히 오셔가지고 치료해주는 사람한테 괜히 뭐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스타틴을 안 쓰고 에제티브만 주고 나중에 당뇨 이제 생기는 거 이거는 이제 특히 먹어서 그런 거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로는 스타틴 고용량보다는 낮은 용량에다가 에제티미브를 섞어진 약 무슨 Z다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슨 제트 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그 우리나라 의료 현실 같습니다. 직장 다닐 때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해서 그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는지. 스타틴을 끊으면은 좋지 않고요. 혹시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좀 여자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럴 경우는 용량을 좀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뇨하고 고지혈증하고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한 40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앞으로 잠수 시대 한 50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이걸 먹어도 그 부작용이 누적이 됐어. 문제가 치솟지 않겠냐. 그리고 이 스타틴이라는 게 이 약제가 간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코큐텐의 제거하는 걸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같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꼭 알려드릴 게 있는데 스타틴의 부작용은 누적보다는요 초기에 갈라집니다. 초기에 부작용이 있냐 없냐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이상 기반트 심을 때 부작용은 없다 하면 그건 없는 겁니다. 없다고 보는 게 좋고 이제 누적 부작용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있다면 당뇨병일 것 같습니다. 당뇨가 조금 이제 스타틴이 강하게 있으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긴 오는데 일단 이 기본적으로 누적된 스타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뭐 너는 주지만 나는 내가 먹어야 되든 그냥 그래서 이 50년 동안 어떻게 먹냐 생각하는데 병이 있어서 드셔야 될 약을 전문 치료제는 꼭 드시고 그냥 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조식품보다는 낫다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 코큐텐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간에서 이 스타틴이 이제 그 원래 뭘 타겟으로 하냐면 콜레스테롤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효소제로 쓰이는 그 성분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데 그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그 코엔자임 Q10이 좀 이렇게 좀 양이 좀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을 먹을 때 코엔자임 Q10을 같이 먹으면은 스타틴 부작용도 적고 그런 한동안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들었냐면요. 1980년대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는 코엔자임 코큐텐 약이 지금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고요. 그때는 전문치료제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코엔자임 Q10을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급여에 삭제시켜가지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드십니다. 코큐텐을 먹는다고 해서 나빠질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 못하고 내가 코큐텐 먹었으니까 뭐 스타틴 뭐 잘 먹고 있는 거 잘하고 있죠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특히 코큐텐 같은 경우에 스타틴 드실 때 드시는 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먹어서 스타틴이 뭔가 효과를 더 발휘하거나 몸에 부족한 성분을 채운다는 것은 좀 환자한테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